여러분, 바다에서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바다에서. 에? 정답! 에? 정답! 에? 그것도 정답! 에? 이것도 정답! 다 정답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시다. 와, 다 정답이야.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TV 박기봉 강사입니다. 완전 어색한 쇼 보시느라고 힘드셨죠? 유튜브에 보면은요, 아침에서 그러면 in the morning, 밤에 그러면 at night. 외우세요. in the night 하면 안 되나요? 아, 몰라요. 외우세요. 아침에는 왜 at morning 하면 안 되나요? 외우세요. 이런 강의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강사나 그걸 보고 있는 우리나 눈물이 날라 그래. 아침에 at morning 수도 있어요. in the morning만 있는 게 아니야. 밤에 at night만 있는 게 아니에요. in the night 이란 말도 있어요. 오늘 영어로 뭐죠? today. 두 글자로 하면은 this day도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today, 아침에 in the morning 이렇게 짝을 맺어서 그냥 외우세요. 막 이런 거 보면 안타깝다고 진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다에서를 영어로 뭐라 할까요? 그랬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다 맞다 그랬잖아. 물론 완전 안 되는 답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 근데 마음은 그냥 다 맞다고 해주고 싶어. 일단 나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이런 말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뭐가 어쨌다는 얘기예요? 나는 존중한다. 그래서 I respect. 누굴 존중해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한마디로는 바다에요, 일하는 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죠. 그래서 people.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지만 한마디로는 일하는 이죠. 그래서 who work.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가 남았죠. 어디에서. 이때는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 있어요. 이때는. at sea. 요게 정답이에요. 만일에 in the sea, 뭐 at the sea, 뭐 on the sea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틀린 거예요. 이때는 at sea만 정답이에요. 이게 왜 그러지? at은 제가 뭐라고 정의를 드렸어요? 위치나 장소긴 장소인데 정확하게 콕 찍어서 얘기할 수 없는 애매모호하지만 추상적인 그런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at sea라는 말은 바다긴 바다인데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바다 어딘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sea에도요. 더가 안 붙었잖아요. 그냥 at sea잖아. 이때 sea도 지금 추상명사로 썼잖아요. 이때도 뭐예요? 특정한 어떤 바다, 뭐 동해 바다니 서해 바다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다면 어디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t과 sea가 합쳐지니까 추상적으로 대충 그까이 거 어디든 그런 at과 어딘지 모르지만 바다면 어디라도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얼마나 추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어디든 바다면 상관이 없어. 심지어는 화성에 바다가 있다면 거기 바다도 이거 at sea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보면은 people에도 더가 안 붙었잖아요. 특정한 그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그래서 이때 people은요, 사실은 anyone의 느낌이 있어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나는 존중한다. 그 정리하면은 나는 바다면 어디든 일하고 있으면 누구든 존중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닷사람을 나는 존중해 이런 말이 되겠죠. 강사님, 그런데 at the sea라는 말도 있지 않아요? 있죠. at the sea도 있습니다. 이때는 뭐예요? 그 바다예요. 그 바다면은 특정한 바다야. 그래서 I respect the people who work at the sea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 특정한 바다에서 일하는 그 특정한 사람들을 나는 무시하지 않고 존중한다 이런 말이에요. The people이라고 했으면 사람이 특정이 돼버리거든요. 눈에 보이고 딱 규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은 배경이 있잖아. 그 배경이 되는 바다도 특정이 돼야죠. 부산 앞바다인지 영포 앞바다인지. 그래서 앞에 I respect the people 해버리면요. who work at the sea만 답이 돼요. 예를 들어갖고 내가 동해 바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부산 앞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무시해. 뭐 부산에서 일하는 게 뭐 바다일인겨 막 이런 식으로 특정한 바다에서 일하는 그 특정한 사람들 전혀 다른 뉘앙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I respect the people who work
at the sea 하는 말하고요. I respect people who work at sea 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바다에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다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똑같은 바다에서인데? 한마디로 뭐예요? 그는 데이트 중이었습니다. 요거는요, 영어로 he was on a date. 데이트 중이었어요. 이런 느낌을 이렇게 표현해요. 누구랑? With his girlfriend. 어디에서? 바다에서. At the sea? 좋아요. At the sea. 바다에서. 정답. 그런데요, by the sea. 이것도 정답이에요. At the sea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남자가 여자랑 데이트를 지금 막 하고 있어. 눈에 막 보이잖아. 둘이 데이트하는 게. 그러려면 이 둘의 배경이 되는 바다도 특정이 돼야 되죠. 그래서 the sea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at이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다긴 바다인데 해변 옆인지 아니면 횟집인지 아니면 뭐 바닷가에 있는 먹자골목인지 몰라 이거는. 그런데 by the sea는 의미가 달라요. by라는 말은 뭐예요? 이것도 제가 영어의 비밀 강의에 by가 도대체 뭐야 올려놨는데 by는 옆이잖아요. 같이 있는데 둘이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관계일 때 써요. 그래서 이게 뭐뭐에 의하여라는 말로도 번역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 by the sea란 말은 뭐가 되느냐? 바다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바다와 서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절대 횟집은 아니야. 바닷가 바로 옆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영향을 주고받아야 돼. 파도가 막 밀려 들어오면은요, 도망가야지. 파도가 저 멀리 가면 또 막 달려가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파도가 다시 들어오면은, 나 발 다 젖었어, 신발 다 젖었어. 그러고 또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어때요? 바다와 이 데이트한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노는 장면이 그려지죠. 그거를 의도했기 때문에 by라는 전치사를 쓴 거예요. 그냥 옆에서가 아니라 바다와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긴장감. 그거를 표현할 때 by를 쓴다고. 이해되셨죠? 여기에 왜 by가 쓰였는지 그리고 왜 바다 앞에 더가 붙었는지 확실히 이해하셨죠? 선생님, 그런데요, 바닷가에는요, along이라는 말도 많이 쓰던데요. along, 그렇죠. along이란 말은요, 물리적으로 두 개가 평행하게 나란히 있는 장면을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along the beach 또는 along the sea, 요거는 무슨 그림을 그려야 돼요? 바다와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along the beach가 되겠죠. by는 먼 바닷가를 다 걸어갈 필요가 없어. 파도에 따라서 들락달락 하고 있는 장면, 그게 떠오르시면 되는 거고요. 쌤, 그러면요, the sea, 거기서 더를 빼면 안 되나요? 그냥 by sea만 쓰면 안 되나요? 되죠. 다 돼. by sea란 말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바다에서 더가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영향은 주고받죠. 추상적으로 바다와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이때는요, 뭐냐면 해상로로, 뱃길로 이런 뜻이 돼요. 우리가 물건을 운송할 때 바닷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때는 by sea라는 말이 돼요. 이때 sea는 영포 앞바다, 부산 앞바다 아니죠. 바다면 어디든. 근데 그 바다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운송을 하죠. 바다가 잔잔하면은 운송을 잘 할 수 있고요. 파도가 막 치면은 그걸 뚫고 가야 돼. 그래서 그때는 by sea예요. 바다에 의해서 운송이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의해서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요. 육상으로 운송한다 할 때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by land라 그러죠. 앞에 더가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이 없는 육지면 어디든. 그래서 이거는 육상으로 이렇게 돼요. 항공 운송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by air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늘은 sky 아니에요? 그러니까 sky는 물리적인 하늘이고 look at the air 하지 않죠. look at the sky 하죠. 그러니까 sky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늘이고요. air는 추상적으로 둥둥둥둥 떠 있는 거 공기처럼 그죠? 그러니까 둥둥둥 떠서란 말이라고 by air가. 그래서 더를 뺀 by sea, by land, by air 요거는 전혀 또 다른 뜻이 되더라. 여기서 끝나면 또 한마디로 TV가 아니죠. 그죠? 하나 더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바다에서 수영을 즐겼습니다. 우리는 즐겼다. We enjoyed. 뭐를 즐겼어요? 수영하는 거. 그래서 swimming. 어디에서요? 바다에서. 이때 바다에서는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띵! 정답. 요거는 쉽게 맞추셨죠?
in the sea예요. 수영은요, 물 안에서만 할 수 있어. 횟집에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at the sea는 안 되는 거예요. 그까이 거 어디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at the sea 아니에요? 안 돼요. 수영은 횟집에서도 안 되고 먹자골목에서도 안 돼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술을 많이 드시면 하실 수도 있어요.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추상적인 바다여서는 안 되죠. 실제로 존재하는 바다. 뭐 부산 앞바다 특정이 돼야 돼. the sea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in the sea죠. 그러니까 영어라는 거는 그냥 법으로 by the sea, in the sea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는 단어를 조합해 가지고 그 상황을 묘사를 해주고 있거든. 강사님, 그러면 in sea라는 말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in은 들어가야 되는데 더가 없는 sea라는 건 추상적으로만 존재하니까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상황이 이런 상황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in sea라는 말이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그냥 바다에서 그럼 나 그냥 at the sea만 할래. 이거 어떻게 다 해? 근데 영어는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 채널 이름이 한마디로 팁이에요.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in이 뭔지, by가 뭔지, the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 한마디를 알아야 돼. 학교에서는 school이고 버스에서는 on the bus고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히 외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 The late November air was crisp and clear. About to walk onto the pedestrian crossing, she paused, wondering whether it would be wise to go back to the office. The stretch of skin was tightening over her rapidly swelling cheek. She had gone deaf in her right ear. One more slap and her eardrum might have burst. She swallowed the metallic blood that had gathered along her gums and turned towards the bus stop that would take her home. 예! 이렇게 읽는 속도만큼 여러분이 직독직해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정도 속도로 원어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듣기도 바로 되는 거예요. 꼭 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TV 박기봉 강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 강의에서 책을 소리내서 많이 읽으라고 권해드렸잖아요. 그냥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손흥민 선수처럼 훈련하시라는 뜻이었습니다. 볼을 발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이 운동장을 3바퀴를 매일 도는데 볼을 떨어뜨리면 첫 바퀴째든 아니면 2바퀴째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엄청 힘들었다고 하죠. 거의 3바퀴 다 왔는데 볼 떨어뜨려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원래 이 컴퓨터 게임 같은 것도요. 죽으면 아이템 같은 거 다 털리고 처음으로 되돌아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 겜리니로 다시 시작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죠. 이런 스타일의 게임을요. 로그라이트라고 하더라고요. 죽으면은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 완전 리셋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로그라이트 방식의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물론 로그라이트 공부법이란 이름은 제가 지은 겁니다. 트레이드마크. 로그라이트 영어 공부법의 이 핵심은요. 리딩 지문을 엄청 빠르게 읽다가 혀가 꼬이거나 버벅이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첫 단어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읽으면 안 되고 최대한 빨리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생각보다 이게 훨씬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자주 틀리거든요. 막상 해보면. 한번 해보세요. 입에 진짜 개거품 물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방법이 영어 실력 올리는 데는 진짜 최고 좋거든요. 게다가 이게 학원비, 인강비 돈 한 푼 안 들잖아요. 이런 방식이 심리학에도 있더라고요. 의도적인 연습, deliberate practice라고 부른대요. 심리학자 앤더스 에릭슨 교수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 사람이 어떤 분야마다 최고 전문가들, 최고 실력자들 있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대요. 그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것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하는 그 한계까지 자기를 몰아붙여. 그리고 거기서 실패하잖아요. 그 실수를 완벽함을 위한 재도전의 기회로 삼거든요. 손흥민 선수 독일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잖아요. 아마도 이거 외국어도 축구 연습하듯이 이렇게 로그라이트 방식으로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반복 훈련이 왜 그렇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까요? 첫째, 시각, 청각,
그리고 운동 감각의 통합적인 시너지를 발생시켜요. 우리는 눈으로 글자를 보죠. 그리고 귀로 내가 하는 발음을 들어요. 그 다음에 입으로는 혀를 움직여갖고 직접 소리를 내죠. 이런 세 가지 채널을 동시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eading, listening, speaking을 동시에 훈련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감각을 이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읽고 있다가 눈으로 잘못 읽든지 아니면 내 발음에 내가 놀라든지 혀가 꼬이든지 이렇게 하나라도 오류가 생기면은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니까 이거 완전히 전체 시스템이 리셋이 되잖아. 이런 경험이요 여러분 뇌를 엄청 자극한다는 거야. 뇌가 스스로 능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언어 학습을 할 때 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엔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라이트 방식의 장점은요. 예측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빠르게 소리를 내가지고 정확히 읽으려고 그러면요. 우리 뇌가 다음에 나올 단어와 문장 구조를 미리 예측해야 돼요. 그런 예측에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입이 버벅버벅 되면서 바로 드러나게 돼요. 기본적으로 앞에 나온 단어가 뒤에 나온 단어를 규정하거든요. 그래서 앞 단어를 보면 뒷 단어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우리말과는 다르죠. 그 부분이. 그래서 특히나 영어를 읽을 때는 예측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빨리 읽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예측력이 높아진다. 영어의 문장 구조라든지 영어 문법에 대해서 또 영어의 어떤 패턴에 대해서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로그라이트 학습법의 장점은요. 강력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중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그라이트라고 부르는 이 게임 장르를 플레이해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이런 게임들이 중독성도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긴장감도 엄청난 걸로 유명하대요. 캐릭터가 죽으면은 모든 걸 다 잃고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 플레이 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좌절감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동시에 야, 이번엔 내가 진짜 성공한다. 이런 그 오기, 강력한 재도전 의지도 이제 불태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로그라이트 방식으로 책을 빨리 읽다 보면요. 실수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느끼죠. 아, 나 틀렸다. 혀가 꼬였다. 쫄딱 망해갖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게다가 이걸 끝까지 안 틀리고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는 거.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이제 몰입 상태에 빠지도록 유도하는 거죠. 무념무상으로 오직 영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당연히 집중력도 향상이 되고요. 그래서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쉽게 적용을 해보실 수도 있어요. 뭐 수학이나 과학처럼 이렇게 수식 위주로 돼 있는 학습에는 좀 까다롭겠지만 적용하기가 국어나 영어, 사회, 뭐 역사, 뭐 이런 것도 있죠. 텍스트 위주로 돼 있는 그런 학습에서는요. 이런 방식으로 단순히 책을 읽고 교과서를 여러 번 읽게 만드는 것만 갖고도 엄청난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거든요. 애들 공부 잘하게 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좀 상금을 좀 많이 줘야지. 성공하면은 크게 한턱 쏘셔야 돼. 상금은 두둑할수록 좋잖아요. 강사님, 그러면 도대체 어떤 책을 사서 읽어야 할까요? 우리나라가요, 이게 선진국이 돼갖고 그런지 사람들이 돈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일단 뭐든 이제 시작하면은 일단 장비부터 구입을 하려고 해요. 새로 책을 사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일단 갖고 계신 책으로 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여러분 수준에 대충 맞으면 그냥 하시면 돼요. 뭐 제일 좋은 건 사실 여러분 자녀들 교과서 갖고 하시면 제일 좋죠. 그럼 아이들이랑 대화할 기회도 생기고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아빠, 엄마 그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야, 너도 한번 해봐. 이거 성공하면 아빠가 10만 원 줄게. 제가 말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여러분한테 시범을 좀 보여야지. 여러분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영문판입니다. 아무 페이지나 열어가지고 그냥 읽는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 읽는 거니까. At 4 o'clock on a Wednesday afternoon, 어가 빠졌다. At 4 o'clock on a Wednesday afternoon, the editor Kim Eun-suk received 7 slaps to her right cheek. She was struck so hard 너무 늦어. Over and over in the exact same spot that she 틀렸다. 다시 처음으로. At 4 o'clock on a Wednesday afternoon, the editor Kim Eun-suk received the same
At 4 o'clock on a Wednesday afternoon, the editor Kim Un-soo received 7 slaps to her right cheek. She was struck so hard over and over in the exact same spot that the 다시 처음부터. At 4 o'clock on a Wednesday afternoon, the editor Kim Un-soo received 7 slaps to her right cheek. She was struck so hard over and over in the exact. At 4 o'clock on a Wednesday afternoon, the editor Kim Un-soo received 7 slaps to her right cheek. She was struck so hard over and over in the exact same spot that the capillaries laced over her tight cheekbone burst, the blood trickling out through her torn skin. How many slaps had it taken before that happened? She couldn't be sure. Wiping the smear of blood away with the palm of her hand, She stepped out into the street. onto가 아니라 into. 다시 처음으로. At 4 o'clock 쓰는 뭐냐? At 4 o'clock on a Wednesday afternoon, the editor Kim Un-soo received 7 slaps to her right cheek. She was struck so hard over and over in the exact same spot that the capillaries At 4 o'clock on a Wednesday afternoon, the editor Kim Un-soo received 7 slaps to her right cheek. She was struck so hard over and over in the exact same spot that the capillaries laced over her right cheekbone burst, the blood trickling out through. At 4 o'clock on a Wednesday afternoon, At 4 o'clock on a Wednesday afternoon, the editor Kim Un-soo received 7 slaps to her right cheek. She was struck so hard over and over in the exact same spot that the capillaries laced over her right cheekbone burst, the blood trickling out through her torn skin. How many slaps had it taken before that happened? She couldn't be sure. Wiping the smear of blood away with the palm of her hand, she stepped out into the street. The late November air was crisp and clear. About to walk onto the pedestrian crossing, she paused, wondering whether it would be wise to go back to the office. The stretched skin was tightening over her rapidly swelling cheek. She had gone deaf in her right ear. One more slap and her eardrum might have burst. At 4 o'clock on a Wednesday afternoon, the editor Kim Un-soo received 7 slaps to her right cheek. She was struck so hard over and over in the exact same spot that the capillaries laced over her right cheekbone burst, the blood trickling out through her. At 4 o'clock on a Wednesday afternoon, the editor Kim Un-soo received 7 slaps to her right cheek. She was struck so hard over and over in the exact same spot that the capillaries laced over her right cheekbone burst, the blood trickling out through her torn skin. How many slaps had it taken before that happened? She couldn't be sure. Wiping the smear of blood away with the palm of her hand, she stepped out into the street. The late November air was crisp and clear. About to walk onto the pedestrian crossing, she paused, wondering whether it would be wise to go back to the office. The stretch of skin was tightening over her rapidly swelling cheek. She had gone deaf in her right ear. One more slap and her eardrum might have burst. She swallowed the metallic blood that had gathered along her gums and turned towards the bus stop that would take her home. 예! 한 10번은 틀린 것 같죠? 10번 이상? 저는 지금 읽으면서요, 내용이 다 파악된 거예요. 읽으면서 바로바로 해석되지 않으면 이렇게 빨리 할 수 없다고. 어쩌다 보니까 뭐 개인기 자랑하는 것처럼 됐는데 계속 하시다 보면은요, 이렇게 읽는 속도만큼 여러분이 직독직해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정도 속도로 원어민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듣기도 바로 되는 거예요. 꼭 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네요, 여러분. 바이.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TV 박기범 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 한 분께서 질문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As one share 짧은 영상을 구경하다가 어떤 영감님 티셔츠에 I am the weapon 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누군가 I am the weapon 이라고 썼더니 풋 무식하긴 I am the weapon이다. 그 뒤에 또 누군가 강조하기 위해서는 야 아, 에, 이, 오, 우가 아니더라도 D라고 발음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댓글 전쟁이 벌어졌대요. 뭐 남의 얘기처럼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하신 거 아닌가요? 넌 그럼 더워 이거를 더워로 하냐 디워로 하냐 너 미국은 가봤냐 중학교 때 영어는 배웠냐 안 배웠냐 댓글에 대댓글까지 난리인데 정리 부탁합니다. 이 전쟁이 어디서 난 거예요? 되게 재밌겠는데 구경 가고 싶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발음하겠다는데 뭐 우리말에도 그러지 않나요? 잘났어 정말 그 사람한테 야 정말이라고 해야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정말하고 이 정말 이거하고는요 느낌이 분명히 차이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는 뭐 납득할 만하다, 그죠? 자기 나 예뻐 이러잖아요, 그죠? 의도가 있다 말이야, 의도가. 일단 그 정관사 더가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는 D로 발음이 된다 하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자음으로 시작하면은 이제 더라고 발음하고요.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이게 철자가 아니라요 이 소리 음가 발음 기호가 중요한 거예요. 재미있는 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W로 시작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weapon, war, water 전부 다 W잖아요. 이게 이제 한글로 쓰면은 이게 우로 시작하잖아. 우월드, 우워터. 그래서 이거 우니까 모음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제 the world, the water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거는요 발음 기호로도 W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얘는 모음 아닙니다. 그래서 한글로만 모음이라서 좀 헷갈리는 케이스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weapon이라는 단어 앞에 오는 정관사 더는요, 더로 발음하는 게 원칙상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독특한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를 D로 발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론은 뭐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그거 어떡하겠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단어들은요, 이런 거예요. herb 있죠, herb. 영국식 발음에서는 herb 이러거든요. 근데 미국식 발음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H를 묵음을 많이 해요. 그래서 herb 이래요. herb 하면 이건 모음이잖아.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거를 unherb 또는 de-herb. 근데 영국에서는요, a herb, the herb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죠. 미국에서는 de-herb, 영국에서는 the herb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특이한 단어가요. 이 history란 단어예요. 요것도 이 지역에 따라서 이 H를 약간 묵음에 가깝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history라고 안 하고 history 그 E로 발음하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모음 취급이죠. 그래서 on history, the history 이렇게 발음한다고 하네요. 좀 특이한 거는 이제 our 요거죠. how 아니잖아요. H가 소리가 나지 않는 묵음이기 때문에 a라는 모음 취급해가지고 the hour 이렇게 발음합니다. Please respect the hour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Give me an hour 1시간 주세요. 마찬가지로 명예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제 honor 요것도요. honor가 아니니까 an honor, the honor 이렇게. 그래서 I can feel the honor of fighting for the country. 여기도 이제 the honor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특이한 단어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one 있죠, one 하나. 이 one이요. 철자로는 모음이죠. 그래서 이거를 the1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요, 철자는 O 모음이지만 발음 기호로는 W로 시작하거든. 그래서 얘는 더 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O로 시작하는 단어들 중에서 발음이 O로 안 나고 이렇게 나는 단어는요, 이 원 딱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얘가. 그러니까 모든 O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전부 다 모음 취급해서 the orange, the owl 이렇게 가는데 이 원만 발음 기호는 W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얘는 the one으로 발음해야 되는 O로 시작하는 단어다. 박중훈 배우가 옛날에 미국에 유학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뉴욕에서. 그리고 귀국해가지고 어느 음악 방송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렀는데, One Summer Night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 그거 할 때 You are the one for me 이걸 되게 강조해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D1 아니라 더 원이다. 막 아니다. 뉴욕에서는 D1이라고 한다. 뭐 이거 갖고 또 옥신각신 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 이것도요. D1이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강조하려고. 폼 좀 잡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게 Y로 시작하는 단어도 있죠. ear. 이거는 우리말 발음으로 모음 같잖아. 이니까. 그래서 이거 on ear 아니야? the ear 아니야?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Y는요, 무조건 자음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ear. 이건 귀고요. ear. 이건 해예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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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그냥 I는요, 발음을 이 이렇게 해요. 근데 이 Y는요, 요건 자음 취급한다. 그래서 A year. 그 다음에 The year.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yacht라는 거 있죠? yacht. 이것도 당연히 a yacht, the yacht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A yacht. The yacht. university 요거 있죠? university는 앞에 철자는 U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발음이 우가 아니라 U잖아요. 이 university가 아니죠. 독일어에서는 이거를 Universität 그러거든요. 우라고 발음하는데 영어에서는 이거 U라고 하죠. U는 자음 취급합니다. 얘도 the university가 아니고 the university로 발음을 합니다. 당연히 a university죠. an university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umbrella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U로 시작하는데요. 얘는 umbrella가 아니잖아요. U면은 자음 취급하는데 이거는 어예요. umbrella. 그래서 요거는 모음 취급해서 the umbrella 이게 맞습니다. 또는 an umbrella 이렇게 되겠죠. uniform도 마찬가지겠죠.
a uniform, the uniform. 그 다음에 use라는 말도 있죠. you도 you니까 a useful tool, the useful tool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고요. 또 유럽, European country 할 때도요. U죠. 철자는 E로 시작해서 모음 같지만 발음이 U로 나기 때문에 이것도 a European country 또는 the European country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USA 있잖아요. USA. 미국. 철자로는 U로 돼 있어갖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발음으로는 당연히 United, U 하잖아요. 그래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발음하죠. 근데 가끔 보면은 The United States라고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폼 좀 잡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아무튼 좀 복잡하긴 한데 원칙은 발음 기호 위주다. 근데 이제 발음 기호 상에서 우리말에서는 모음 같은데 자음 취급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단어들은 좀 주의하자. 혹시라도 이런 발음을 할 때 약간 폼 잡고 각 잡는 분들이 있으면 그러려니 합시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오늘은 더의 발음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해봤어요. 다음에 또 좋은 질문 해주시면은요, 제가 또 준비해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너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다. 제가 보기엔 완전한 것 같은데? 여기 뭐가 뭐 결함이 있나 여기에? 그녀가 협조적이고 cooperative,하고 그녀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기를 갈망한다. 배우다의 목적어가 빠졌는데? 그럼 불완전한 문장 맞나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형용사절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동격의 대절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거 무개념으로 외우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멘붕에 빠질 거예요. 지옥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TV 박기범 강사입니다. 어느 유명 네이버 영어 카페에 올라온 질문이에요.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면 동격이라고 알고 있는데 everything that you know about the country.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때 대절 that you know about the country 요거는 동격의 대절이에요? 아니면은 관계대명사절이에요? 저랑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관계대명사절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올린 사람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면 동격이라고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that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You know about the country. 너는 알고 있어. 뭐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이거 완전한 절 아니야? 완전한 문장이네. 그럼 동격의 대절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너는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다. 제가 보기엔 완전한 것 같은데? 여기 뭐가 뭐 결함이 있나 여기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런 질문도 올라왔어요. 가관이야. 동격의 대절은 완전한 문장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in the fact that she is cooperative and eager to learn from others. 여기서 to learn, 요거 to 부정사, 요거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데 이거 불완전한 문장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that 이하에 보니까 she is cooperative and eager to learn from others 이렇게 왔잖아요. 이게 동격의 대절이 되려 그러면 이게 완전한 문장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eager to learn, 이거 배우다, 이 뒤에 목적어가 지금 없잖아요. 뭘 배우는지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거 불완전한 문장인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동격의 대절이 되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요 eager to learn from others 부분은 앞에 she is가 생략이 돼 있는 거니까 she is cooperative and she is eager to learn from others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녀가 협조적이고 cooperative하고 그녀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기를 갈망한다. 배우다의 목적어가 빠졌는데? 그럼 불완전한 문장 맞나요? 근데 이게 왜 동격에 대시되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 첫 번째 거, 그 everything that you know about the country 이 부분을 보면은요, 영어는 앞에서부터 해석해야 돼요. 그쵸? everything, 모든 것.
뭔 모든 거? That you know.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That you know.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1번, 네가 아는 모든 것. 2번, 네가 안다는 모든 것. 어느 걸로 해석해야 되죠? 정답은 1번이죠. 당연히 네가 아는 모든 것. 이게 정답이에요. 네가 안다는 모든 것. 이거는요, 되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네가 안다는 모든 것이란 말을 도대체 어디다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서 벌써 이 that은 동격의 that이 아니라 관계대명사 that이란 걸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동격의 that이 되려 그러면은 뭐뭐가 뭐뭐라는 뭐뭐 또는 뭐뭐가 뭐뭐 한다는 뭐뭐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래야만 동격이에요. 근데 너가 안다라는 모든 것 이렇게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동격이 될 수가 없지. 그 학생을 비난하는 것 같아서 좀 뭐하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그 학생으로부터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 동격이 뭔지 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둘째는 해석을 절대 앞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왔다 갔다 해. 뒤부터 해석하고 막 이래. 셋째, 한글 실력도 형편없는 사람인 거죠. 네가 안다는 모든 것.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번째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대시 동격의 대시냐 관계되면서 대시냐는 어디서 알아야 돼요? everything 바로 뒤에 that you know 여기까지 읽고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학생의 경우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the fact 그랬잖아요. 그 사실 그랬어요. 궁금한 게 뭐예요? 무슨 사실? 어떤 사실? That she is cooperative. 그녀가 협동적이다, 협조적이다 이런 말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The fact that she is cooperative.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녀가 협조적인 사실이에요? 아니면 그녀가 협조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뒤에 더 읽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녀가 협조적인 사실이란 말이 가능한가요? 당연히 정답은 2번이지. 그녀가 협조적이라는 사실, 뭐뭐가 뭐뭐라는, 뭐뭐가 뭐뭐 하다는 이게 동격이잖아. 여기서 벌써 동격이 되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The fact, 그 사실인데 어떤 사실? 그녀가 협조적이다 그랬으니까 자연스럽게 연결하려면 그녀가 협조적인 사실 하면 안 돼요. 그녀가 협조적이라는 사실 해야죠. 자, 요거 뒤에 마저 볼까요? And eager to learn from others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 앞에 이제 she is가 생략이 된 거겠죠. 앞에 cooperative 앞에 이미 나왔으니까. 그래서 the fact that she is eager to learn from others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eager to learn from others 요거 해석 어떻게 하나요? 사실은 사실인데 the fact인데 she is eager to learn from others 요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아주 골 때려요.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1번 그녀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기를 갈망하는 사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아니면 2번 그녀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길 갈망한다는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길 갈망하는 사실.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그 사실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야. 그 사실을 배우는 거죠. 말이 돼, 이것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길 갈망하는 사실. 말이 된다고. 2번은요? 그녀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길 갈망한다는 사실. 말 되죠? 이 여자는 항상 배우는 걸 좋아해. 둘 다 말이 되는 거 아시겠어요? 우리말에서? 그녀가 그 사실을 배우고 싶어 하는 상황이면은 1번이고요. 그녀가 워낙 배우는 걸 좋아하는 게 사실이면 2번인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 상황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1번, 2번 다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
그런데 문제는 이 학생이 이 대절이 동격의 대신지 관계대명사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들여다보고 판단한 게 뭐다? 요 부분을 갖고 판단을 하려고 한 거야. 이미 앞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learn 뒤에 learn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절이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동사 learn은요, 목적어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요. 우리는 영어를 배우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목적어 영어가 오죠. learn English 하고 오죠. 그런데 우리는 배우는 걸 좋아해 해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learn이 꼭 목적어가 와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도요. 1번 그녀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길 갈망하는 사실 해도 되고요. 2번 그녀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길 갈망한다는 사실 해도 다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학생은 보지 말아야 할 거를 보고 봐야 할 거는 안 보는 거야. 판단을 거기서 하면 안 되지. 앞에 she is cooperative에서 이미 판단이 끝났어야 돼요. 그녀가 협조적인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녀가 협조적이라는 사실, 이게 말이 되는 거니까 이건 동격의 대시다. 거기서 판단을 했어야지. She is eager to learn from others. 이건 아무리 들여다봐도 얘가 동격의 대신지 관계대명사 대신지 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 학생 탓이 아니고요. 국어 교육하는데요. 책을 안 읽고요. 또 토론도 안 해요. 수업 시간에 맨날 듣고 읽기만 해요. 말하고 글 쓰는 훈련은 안 하죠. 그러니까 그 학생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지 선생님이 알 도리가 없어요. 부모도 몰라. 학생 스스로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요새 아이들이요. 전부 다 읽기 쓰기를요. 교실 안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SNS하고 인터넷에서 배우거든요. 일베, 팸코. 그런 데 가서 읽기 쓰기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결론은요. 동격의 대절과 관계대명사 대는요. 그걸 구분하는 거는 그 뒤에 완전한 절이 오냐 불완전한 절이 오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언어 학습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칙이나 문법 이런 거 중요하죠. 하지만 이 사고력이 발달하지 못한 채 그냥 무작정 암기를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문법이 더 이상 문법이 아니라 족쇄가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